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이번 화는 데이터 편인데요. 이번 화에서 데이터 분석이 뭔지,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첫 번째 데이터 편부터 다짜고짜 리텐션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저희 데이터리안 창업 멤버들이 모두 데이터 분석가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명절 시즌이 될 때마다 한 얘기가 친척들을 만나며 뭐 하는지 설명하기가 정말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 팟캐스트 링크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오늘 녹음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근데 그럼 다들 이번 명절 때도 질문 받으셨나요? 저도 가끔 어른들이 여쭤보시면은 저 그냥 개발자로 일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하는 거냐, 뭘 만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웹사이트랑 웹 모바일 서비스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시나요? 일단 저는 명절 때 딱히 친척분들 안 만나기는 하는데 그냥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그냥 대학생이다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무슨 일 하냐, 뭐 무슨 회사 다니냐 질문을 받는데 남들이 다 아는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남들이 다 아는 일을 하든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무슨 회사 다니는데 무슨 일 해요 그냥 대충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귀찮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친척분들 아니어도 그냥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냥 데이터 분석하는 일이야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너무 것 없잖아요. 그냥 몰라 할 수 있는 별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들 제 주변에는 제가 정확히 뭐 하는지 아마 모를걸요. 그래서 부모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특히 또 지금은 또 사업을 하니까 더 모호해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미용실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미용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잖아요. 맞아. 거기서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을 그것이다. 맞아. 설명할 제목이 그 내용이다. 그 진짜. 그리고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숫자만 보는 직업이에요. 하하 이렇게 어색하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웃기다. 진짜 미용실이나 약간 이렇게 새로운 데 가면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은 또 이런 거를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혜정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분석가로 취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친척들 만났을 때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한창 알파고 이런 거가 이제 붐이었어가지고 알파고 이런 거 만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건 아닌데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데이터 분석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데이터 분석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는 대충 눌러댈 수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창업하고 나서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어요. 맞아. 창업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아니 왜?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왜? 막 돈은 벌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돈은 분들 벌어? 되게 많아요. 먹고 살만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조금 이해해주던 사촌들도 이제 어른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고 근데 저를 조금 이해를 해주던 사촌들도 창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다들 의문에 차서 물어보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 고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는 다행히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셔가지고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아주 잘 쉬었습니다. 질문 지옥에서 가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저는 근데 요즘에 개발자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고 챗 GPT나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른들도 한 번씩은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자가 데이터 분석가보다는 좀 더 설명하기 편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
데이터 분석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데이터 분석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자, 생각을 해보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하려면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가다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목이 곧 내용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알아듣냐고요. 저 얼마 전에도 이런 질문 들었는데 이제 서민님은 미용실 가셔서 질문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개인 PT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PT 시간 잡는 게 일반 직장인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오전 시간에 저는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PT 선생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대체 맞아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맞아. 궁금하셨나 봐요. 맞아, 맞아. 궁금하셨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PT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분석가인지는 몰랐고 PT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시길래 뭐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뭐 창업을 했고 데이터 분석 관련 일을 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분석이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뭐 AI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뭐 알파고 그런 일 하냐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맞아요.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대충 하고 넘어간 기억도 많아요. 아니 근데 제가 구글에다가 데이터 분석 갖다 이렇게 6글자를 쳐보니까 그 보미님 이력서 페이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가란 이보민이 아닐까요? 정답. 무슨 그러면은 소리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는 이보민이고 네. 송혜정도 데이터 분석가야. 네. 그럼 송혜정은 이보민이야. 상담농법. 그럼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죠? 안녕하세요. 이보민으로 일하고 있는 송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진짜 미친 것 같다. 3단 논법이죠 이거. 그죠, 저 새로운 3단 논법의 정의고 아유. 이범인으로 일하고 있는 손혜정입니다. 이렇게 협의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위키백과 설명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뭔가 어려운 말에 어려운 말이 붙어있는 네. 설명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를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저희가 맨날 취준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분석과 실무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냐,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약간 기계처럼 채용 공고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의 채용 공고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채용 공고로 한번 이해를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게 도메인마다 조금씩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도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경험했던 IT 업계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 IT 업계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를 읽는 콘텐츠를 종종 업로드를 하는데요. 뭐 앞에서 보미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채용 공고를 봐라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것만큼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가 뭐 하는지 되려면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또 없어요. 네, 물론 뭐 어느 직무나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를 좀 읽다 보면 산업군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직무 정의도 다르고 필요한 자격 요건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분석가라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했던 일과는 완전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만 해도 제가 했던 일이 다르고 보미님이 했던 일이 다르고 선미님이 했던 일이 또 달라서 데이터 분석가는 뭐다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IT 업계 공고 중에서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공고를 같이 읽어보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채용 공고는 채용 공고 읽기 영상, 혜정님이 얘기해주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찍을 때도 읽었던 것 같은데 에이블리 공고예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업무 한번 읽어볼게요. PO 엔지니어, 디자이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에이블리 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문제 파악, 기획, 분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모바일 앱 서비스 지표를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요.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해요.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앱 서비스 지표를 개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한대요. 네, 여기서 서비스 지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성 유저 수가 얼마나 많은지, 고객 한 명당 획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의 서비스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석가는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고민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미님이 얘기해주신 것 중에 고객 한 명당 획득 비용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보자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광고 보이잖아요. 그거를 몇 번 사용자한테 보여주느냐, 사용자가 그걸 클릭을 했냐 이런 것들이 다 광고주들한테 과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내 광고 클릭을 한 번 하면 인스타그램에 100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사용자가 한 5번쯤 광고를 클릭을 해보고 우리 앱을 설치해줬어요. 그러면 고객 한 명당 획득 비용이 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용자가 500원 이상 우리 앱에서 지출을 해준다면 우리한테는 수익인 거고 아니면은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서 우리 마케팅 잘 되고 있는 건가 성과를 측정할 때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스피드 웨건이었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피드 웨건님. 자, 그러면 주요한 업무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한번 읽어봤고요. 자격 요건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얘기를 많이 해보지만 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게 좀 더 보일 것 같아서요. 자격 요건에 보면 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 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바일 앱 유저 행동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을 찾아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지표 상승이나 문제 해결 경험이 있으신 분을 찾아요. A/B 테스트, 앱 서비스 분석 관련 툴, 앰플리튜드나 파이어베이스나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툴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거나 새로운 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을 찾아요. SQL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요.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모바일 앱 유저 행동 데이터 분석 이거 있잖아요. 지금 6단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IT 업계에서 한 사람들이면 이거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사실 그냥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모바일 앱은 이 에이블리라는 서비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얘기고 유저 행동은 뭐냐면 그 어플 안에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서 어플을 많이 쓰잖아요. 에이블리 같은 쇼핑 어플을 쓴다고 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옷, 반팔 티셔츠 이런 거 검색을 해. 그런 것도 하나의 행동이고 검색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도 행동이고 그게 마음에 드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리뷰를 보거나 하는 것도 다 행동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구매를 바로 하거나 혹은 장바구니에 넣거나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데이터로 남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로 남기는 거예요. 게 반드시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건 아니고 저장이 되도록 누군가의 노력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 그런 행동을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결국에 이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나 이런 거를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고 실제로 뭔가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상품 페이지까지는 잘 들어오는데 구매를 안 한다.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혹은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결제까지 완료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결국 우리는 이 사람이 결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단계별로도 분석을 하고 행동별로도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완벽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친척들 만나서 모바일 앱 유저 행동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하는데요. 모바일 앱은 뭐고 유저 행동은 뭐고 데이터 분석은 뭡니다. 이거를 말을 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맞아요. 제가 찬찬히 차근차근 단어별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갑자기 만난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어려워서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데이터 분석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얘기해주신 것 중에 뭐 장바구니엔 담았는데 구매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가로서 이제 파악을 하고 뭐 이제 그 해결 뭐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여기 자격 요건에도 뭐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지표 상승이나 문제 해결 경험이 있으신 분을 찾아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회사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요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전 회사에서 일할 때 잡플래닛이라는 채용 플랫폼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했을 당시에 새로운 형식의 리뷰 콘텐츠를 좀 모으고 이제 보여주는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 프리미엄 리뷰라는 새로운 형식의 기업 리뷰 서비스를 기획하고 런칭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리미엄 리뷰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초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새로운 콘텐츠를 잘 작성을 해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제 그거를 데이터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 리뷰라는 콘텐츠 자체를 보러는 들어오는지 콘텐츠를 얼마나 작성하기 시작하는지 작성을 끝까지 완료하는 사람들은 그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뭐 그리고 뭐 추가로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 비즈니스를 더 이제 키우기 위함이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드는 이유는 다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함인데 프리미엄 리뷰라는 콘텐츠도 이제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열람건이나 이런 것들의 판매에도 또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매출 지표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고 결국 뭐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던 걸로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뭐 에이블리에서 찾는 그 자격 요건에 나오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지표의 상승이나 문제 해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으면 약간 제가 했던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좀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에이블리가 탐내는 인재. 하지만 보내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네. 이범인 우리가 받는다. 알겠습니다. 저도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에이블리 측이 못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해요. 저희 이범인은 저희가 네, 저희가 킵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니까 아까 SQL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요라고 했었어요. 요거는 뭐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타 부서에서 요청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분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팀에서 뭐 단순 데이터 추출 요청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단순 데이터 추출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단순 데이터 추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요즘 챗 GPT가 나오면서 걔가 간단한 SQL문도 쓰도록 튜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의 단순 데이터 추출 업무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이 많았는데요. 아직은 단순한 데이터 추출 업무도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시일 내에 줄어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라는 게 깨끗한 상태로 있기가 힘들고 또 문서화되지 않은 사람들만 아는 히스토리 같은 것도 숨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시기에 어떤 특이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프로모션 행사할 때 임시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다. 뭐 이런 어른의 사정들이 생기면서 또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끼리도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저는 챗 GPT가 이 모든 어른의 사정을 다 알아줄 거라고 아직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무튼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운영이나
디자인이나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고 이럴 때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전달하는 업무를 종종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저도 데이터 분석과 그냥 취업 준비할 때는 엑셀이 중요하다 이럴 거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데이터는 뭐 얘기한 것처럼 SQL로 분석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뭔가 파이썬 뭐 이런 멋있는 툴 뭐 이런 거 써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뭐 수강생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엑셀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 간간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공유할 때가 필요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했을 때 데이터가 있기 가장 좋은 환경이 엑셀이거든요. 스프레드시트 어떤 표 형태로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써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차트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도 넣고 이걸 해석한 결과도 한글로 간단하게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걸 공유할 때 많이 쓰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다시 보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엑셀을 자주 쓰게 됩니다. 네. 뭐 이제 추출 업무에 대해서 예를 조금 들어보면은 저는 쿠팡에 다녔었는데요. 이미 이제 좀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몇 년 전인데 배송 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배 배송 하시는 거를 자세히 보셨으면은 배송을 하고 나서 택배 위에 있는 바코드를 기사님들이 찍거나 아니면은 기기에다가 뭘 배송 완료했다고 리스트에서 이제 체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택배 받아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배송 완료됐다고 시스템상에다가 문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로켓 배송 초창기에는 제가 로켓 배송 초창기에 쿠팡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핸드폰 앱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PDA라는 산업용 단말기로 바꿨어요. 핸드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코드 리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뭐 이것저것 기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기기를 각 거점에다가 뿌렸는데 사람들이 기존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쓰던 게 편하니까는 PDA로 잘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의 운영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때 생신입이어가지고 사수한테 그냥 일을 받은 거라서 정확히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저녁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 시스템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을 가지고 어떤 거점에 PDA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률이 몇 %가 되는지 이거를 데이터를 다 추출해서 거점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데이터를 추출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제 거점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배송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괴로운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리포트를 각 거점에 보내놓고 퇴근을 하잖아요. 저녁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했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저는 이게 이후로 자세하게 어떻게 데이터가 쓰이고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아마 뭐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에 민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렇게 좀 괴로웠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떤 아이디가 로그인을 했었던 건지 네, 이런 상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화 오고 그런 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요? 네. 확실하게. 네네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죠. 진짜? 네네. 그래서 이게 2016년, 17년쯤 얘기여가지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아마 이제 그 즈음에 택배사를 다닌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쿠팡 말고 뭐 다른 택배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택배사 다닌 분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비슷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맥락이 이게 되게 배송을 하시는 데였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 것도 그런 도메인을 가진 회사도 사실 많지 않고 그쵸. 쿠팡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부서니까 이게 또 트래킹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 이후에 하이퍼커넥트랑 카카오 다녔는데 이제 둘 다 앱 서비스를 하는 회사여가지고 그 둘은 되게 분석하는 게 되게 비슷했고 쿠팡이 배송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분석들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 특히나 쿠팡에서도 앱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 계셨으면 이런 거 맞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배송을 하셔서 되게 맞아요. 특이한 분석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앱 분석하시는 분들이랑 저 배송부서에 있는 사람이랑 완전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나 하지도 않고 지금은 다르지도 모르겠는데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궁금해했었어요. 제가. 무슨 일 하나? 네, 무슨 일 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이 경력으로 뭔가 다른 데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뭔가 막연한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긴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없으니까 네네. 배송 분석 경력을 살려서 네네, 갈 수 있는 맞아요. 회사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뭐 신세계나 뭐 이렇게 유통을 하는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택배사로 간다든지 뭐 어쨌든 도메인이 정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직할 때는 괜찮으셨나요? 네. 그냥 뭐 밀어붙였어요. 이직은 기세죠. 멋지다. 이직은 명대사 이직은 기세다. 네, 이직은 기세죠. 맞아요. 왜냐하면 종종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정 도메인에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전문성을 너무 키워버리면 다음에 좀 곤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선배님 말씀처럼 이직은 기세다. 자기 자신을 믿고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자격 요건 계속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신 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은근 체험 공고 많이 보셨으면 이런 내용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모호해. 맞아요. 이거 읽어봐요.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전달하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논리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데이터 분석가 취업하기 전에는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끝이다. 나는 데이터 분석가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막 해외 취업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일을 시작해보니 커뮤니케이션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이 분석이 왜 필요한지 아까 선미님이 사례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분석 왜 필요한지 문제가 있으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분석한 거를 실제로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뭐 아이디는 처음에 안 주셨지만 나중에 아이디도 그쵸. 각자의 개별 아이디도 해서 드린 것처럼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하고 뭐 그런 단순 추출 사례가 아니더라도 뭔가 깊이 있는 분석을 할 때는 이 분석을 A로 진행했다가 B로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이 분석이 아닐 때 다른 분석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뭔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오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드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A라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준 건데 이 데이터의 결과는 A야. 라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를 그 각 부서에서 본인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가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성과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이 데이터 이렇게 쓸 수 있고 운영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좀 더 넓게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데이터 분석가가 성과랑 좀 멀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의 성과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 아니지 않을까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군요. 네네네. 그게 저는 좋았어요.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면서.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지만 나랑 잘 맞는 게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을 수 있는 미스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런 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그냥 쓰지 말고 좀 자세하게 써주면 좋을 것 자세하게?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든지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설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 어쨌든 이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득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세스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데이터라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써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개발자 채용 공고에도 항상 있고 중요하다고 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개발만 할 수는 없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나 혹은 같은 팀원과 일을 할 때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이걸 지금 할 수 없는지 이 기획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개발자들은 소통을 잘 못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다 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높은 확률로 진짜일 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 저 항상 약간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뭐 기획팀에서는 이거 해주세요, 뭐 디자인팀에서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이거 안 돼요 라고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해버리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그 팀장님이나 직급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그때는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은님하고 이제 저하고도 많이 일하잖아요. 웹사이트 개발하면서.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예은님이 항상 이 그 앞에다가 깔아주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없죠. 안 되는 건 없는데. 아 진짜?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개발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간이 길게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든지 디자인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항상 앞에다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웃기다. 안 된다고 말하기 싫어서 제가 계속 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해보면은 이거 정말 쉬울 것 같은데 하고 했다가 잘못 추론을 해서 이걸 하려면 사실 이 깊은 것을 건드려야 되네. 시간을 건드려야 되는구나. 그럴 때도 있고 반대로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되려나 했다가 너무 쉽게 해결하시는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저도 좀 항상 추론을 잘하겠다고 생각도 하지만 소통할 때는 좀 이렇게 밑밥을 깔아주고 안 되는 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건 데이터 분석에서는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안 되는 게 많아. 뭔 말인지 아세요? 뭐 그러니까 저희는 0에서부터 뭔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맞아요. 데이터에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어. 그거야 그거. 분석해주세요. 갑자기 와. 근데 그러면 데이터가 없는데요? 이거를 사실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아까 모바일 앱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이 다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위주로 저장을 하는데 뭔가 좀 마이너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 이런 경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이거 분석해서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없으니까 분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왜 없냐 아니면 혹은 과거에만 있었던 데이터라던가 이런 히스토리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더라도 뭔가 좀 더러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너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데이터가 있지 않아. 이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딱 그 A라는 데이터를 그대로 드릴 수는 없지만 A 다시 정도로는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드리면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쓰셔라. 이렇게 활용 방안까지 좀 드려야 이거를 그냥 쟤는 왜 달라는 데이터 안 주지? 이렇게 되지 않고 업무에도 쓰실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건 많다. 근데 안 되는 건 많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얼기설기해서라도 드리기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없는 데이터에서도 데이터 만들려고 이제 노력했던 경우라서 저는 이제 그 권한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기능을 새로 런칭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없잖아요. 새로 런칭하는 기능에 대한 데이터는.
그래서 이게 얘기해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땅에서 솟아나지 않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에 밀싹은 발화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뭐 씨앗을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이 사람이 뭐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 이거를 다 설계해서 사실 쌓아놔야지만 나중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기능이 런칭이 되거나 뭔가 수정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 데이터는 볼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고 쌓아줘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부서가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하는 직무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근데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명세를 작성하고 이 데이터를 왜 봐야 되는지, 이 데이터를 뭐 어떤 지표를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작성을 해서 이제 개발자분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럴 때 또 약간 예은님 같은 개발자분이 있으면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 진짜 행복해요. 이게 그 얘기해주신 것처럼 0에서부터 데이터 분석가는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심고 싶다고 해서 데이터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개발을 해서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무조건 커뮤니케이션, 누군가한테 이걸 요청하고 이걸 받아내야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개발자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개발자분들 중에서 데이터를 왜 봐야 되는지 또는 왜 필요한지 이것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면 뭘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2단계로 저는 설득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왜 봐야 되는지 그 지표를 왜 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을 했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까지 설득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분도 바쁜 와중에 이 데이터를 심는 업무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그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며 이게 최소한으로 저도 이제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진짜 필요한 거라서 요청을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은님처럼 이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은 되게 감사했죠. 왜냐면 다짜고짜 안 된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분석 결과를 이제 뭐 서빙하고 뭐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를 할 때도 필요하지만 저처럼 데이터를 심고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업무를 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분석가 분들한테는 진짜 정말 많이 필요한 그 스킬이었던 것 같아요. 보미님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보미는 우리 거다. 아니 네네. 이 소유욕 어떻게 아니 왜냐면 지금 AP의 채용 공고를 읽으면서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그렇네. 안 됩니다. 이보민 데이터리안의 소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웃겨. 정말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은 채용 공고 내용 한번 쭉 읽어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설명을 열심히 해드린다고 이제 단어별로 이제 쪼개가지고 열심히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뭔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데이터 분석가의 전반적인 업무나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데이터리안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약간 워커홀릭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바쁘게 일하시는데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왜 워커홀릭이냐고 하냐면은 저희가 일하는 시간 말고도 막 영감이 떠오르면은 서로 말해주고 막 슬랙에도 랜덤이나 이런 좀 이렇게 비활성화,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채널에 막 올려주잖아요. 이런 아이디어 봤는데 어떤가 막 올려주고 막 밥 먹다가도 거기가 핫플이거나 맛집이면은 거기에 막 전략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럼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볼까요? 막 리뷰 이벤트 보면서 이 리뷰 이벤트 괜찮은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제 전환이 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일하는 시간에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물론 지금 저희가 데이터리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뭐 데이터 분석가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데이터리안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냥 데이터 분석가로서만 회사를 다녔을 때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예전에 분석가로 일했던 경험 플러스 지금 경험을 같이 녹여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저희의 하루 일과 출근길부터 퇴근 후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보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옛날 얘기부터 해보면 그 다른 옛날 얘기. 전 회사 다닐 때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저는 경기도 주민이어가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출근길이 한 1시간 정도 좀 넘게 걸려요. 그래서 출근길에는 주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읽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읽는 게 롱블랙이나 캐릿 같은 트렌드 관련 콘텐츠를 많이 읽었고요. 롱블랙은 하루에 하나씩 콘텐츠가 발행되는 구독 서비스인데 뭐 다양한 브랜드들의 히스토리나 뭐 멋지게 자기만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업계 전문가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과몰입 편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자기계발서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얘기, 멋있는 사람들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롱블랙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서 그때부터 읽으면서 출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릿은 MZ세대 트렌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인데요. 뭐 요즘에 유행하는 콘텐츠가 왜 유행을 하는지, 뭐 어떨 때 이런 콘텐츠들을 뭐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뭐 지금은 제가 마케팅도 하고 있어서 더 재밌고 유용하게 읽고 있는데요. 그때 전에 뭐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할 당시에도 이런 콘텐츠들을 읽어두니까 마케팅하는 실무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얘기할 거리도 많고 요청사항이 들어와도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캐리 좋아해요. 이게 약간 쓱 훑어보기 좋고 진짜 찐 유행이 올라오는 콘텐츠라 생각해서 재밌었고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잘 따라서 마케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를 보면서 항상 느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뭔가 갓생 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강의나 개발 서적 혹은 책을 읽으면서 갔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책 읽기가 은근히 할만하면서도 빡센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빡세요. 그냥 빡세요. 제 생각에는 할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막 서서 읽어야 되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없는 지하철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 많고 막 이런데 서서 맞아. 읽는 낑겨가지고 읽기는 맞아, 쉽지 맞아. 않아요. 대충 뭐 나는 뉴욕 지하철에 책을 읽는다. 자기 암시 나는 지금 서울 지하철을 타고 있지만 브루클린이다. 브루클린. 브루클린이다. 그 생각하고 오늘도 브리클린으로 출근한다. 저는 이거 유닉 뉴스레터 좋아했어요. 아. 보기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뉴스레터도 많이 구독해 놓으면은 매일 아침에 보통 올려주니까 맞아요. 오며 가며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출근길이 뭐 예전에 회사 다닐 때나 지금이나 재택을 많이 하니까 사실 출근길 별로 없는데요. 출근할 때는 저는 보통 그냥 노래 들으면서 멍 때리고 출근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출퇴근길 아니면 노래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막 출퇴근길에 유튜브 보거나 막 드라마 보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뭐 저는 그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작은 화면 대비 바깥이 너무 많아. 뭔 말인지 아세요? 작은 유튜브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 너무 많고 막 이런 게 좀 어수선해서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면 잘 안 보고 그냥 노래 듣고 요즘은 이게 가끔씩 저희 팟캐스트도 듣고 이러는 편인데 저는 출근 시간이 편도로 1시간 정도 보미님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걸리는데 엄청 졸릴 때는 막 그냥 자면서 오고 가기도 하는데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냥 자고 싶어. 그냥 차라리 누가 나 때려서 그냥 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 너무 현실적인 지지감인 썰리.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멍 때리거나 그냥 생각하면서 출퇴근하는 편이고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타고 다니면 바깥 구경하거나 사람 구경하거나 그러면서 저는 보통 출근 많이 해요. 멍 때릴 때 아무 생각도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 별의별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제 기준 멍 때리다예요. 그래요? 네.
아무도 안 그런 거예요? 저만 MBTI N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별 N이다. 상상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멍 때린 건데 무슨 상상하세요? 그냥 엄청 여러 가지 갑자기 막 집에 조명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건 현실적인 상상. 아 좀비가 오면 막 히어로도 됐다. 그러니까 히어로를 생각하다가 아, 그래요? 혹은 뭐 아니, 그런 걸 그런 거에 저도 하는 걸 멍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멍 때린다는 친구한테 무슨 생각해?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는데 할 때 좀 신기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차도에 무슨 차가 지나다니나 그런 거 보면서 멍 때리는. 맞아, 저도 맞아. 그래요. 맞아. 저도 이제 재택을 많이 해가지고 출근길 풍경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 요즘에는 운전해서 강변북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쿠팡에 다닐 때는 회사가 잠실인데 집도 잠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고 또 그때도 수영을 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장에 갔다가 이제 새벽 수영을 했던 거죠. 새벽에 수영장에 갔다가 갓생.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루틴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듯이 제가 오전에 정말 죽어있기 때문에 네. 죽어있는 상태에서 수영을 했다. 와 짱이다. 네, 근데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약간 짐 빠지지 않으세요? 아침에? 네. 진이 빠져있는 상태로 이제 가야죠.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약간 오전 보내고 밥 그쵸, 먹고 그쵸. 충전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출근길 얘기를 좀 해봤고 점심 이전에 아침 시간에는 보통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 예전 회사 다닐 때는 자율 출퇴근이었거든요. 언제였지? 아침부터 11시까지 출근을 하면 됐던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시작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1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되고 시작 시간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네네. 맞아.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 시간부터 9시간 그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거였는데 저는 보통 10시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은 1시부터여가지고 사실 10시에 출근을 하면은 그 1시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1시, 12시, 1시 3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도 이렇게 소민이랑 비슷하게 집중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많이 안 하고 자잘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데이터를 매일 볼 수 있게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이게 시각화를 해서 차트를 그려 놓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도 오류 없이 오늘 데이터 잘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새로 고침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아니면 다른 팀에서 이제 분석 업무 요청이나 추출 요청 이런 거 들어온 거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해서 뭐 그 담당자분이랑 커뮤니케이션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할 업무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오후에 주로 미팅이 있었어서 그거 준비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데이터리 안에서는 2시에서 5시가 모두가 같이 일하는 그 코어 타임인데요. 오전에 잘 안 일어나긴 하는데 오전에 일어나면은 메일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간단한 일들 좀 처리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늘 할 일 정리해서 2시쯤에 오늘 할 일 그 저희 슬랙에 올리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자율 출퇴근을 했었고요. 출퇴근 시간에 북적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약간 극단적으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진짜. 이제 저희는 7시부터 11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시에 출근하면은 똑같이 9시간을 근무를 하는 건데 4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거나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거나 진짜?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있는 분 많지 않은데. 네네.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7시에 아주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오전에 이제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없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진행을 많이 했고요. 저희 전 회사 사수님은 오전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선민님이랑 비슷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거의 11시에 고정으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팀 내에서 뭔가 사수님이랑 논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싶으면은 오전에 사수님 출근하기 전에 제가 공유해야 되는
되는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출근하면 공유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하는 거는 지금도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오전에 완전 일찍 일어나서 일 시작할 때도 있고 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좀 늦게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뭐 혜정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코어 타임이 2시에서 5시이다 보니까 2시까지 스크럼 정리해서 올리기 전에는 뭐 오전에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 뭐 어떤 순서로 일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전에 일할 때랑 비슷하게 뭐 오전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코어 타임 전후로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간단히 끝낼 수 있거나 뭐 빨리 끝내야 되는 일 위주로 오전에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는 2시까지만 출근하면 되기는 하니까 오전에 일하다가 헬스장 다녀오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병원도 다녀오고 컨디션에 따라서는 뭐 잘 쉬다가 오후부터 일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전 시간은 전보다 훨씬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코어 타임 이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은행, 동사무소, 병원 이런 데가 회사 다니면 맞아요. 가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쓰면 좋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차 정비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으면은 이제 간단하게 메일 확인하고 지난밤에 슬랙 올라온 거 읽어보고 댓글 달고 뭐 이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건강하게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점심에는 요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텐트 세븐 다닐 때는 또 오전에 회의를 잡아놓는 일은 거의 없어서 전날의 데이터가 어땠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닌 회사들이 데이터가 좀 다 큰 회사들이었어요. 이렇게 유저들이 되게 많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SQL 쿼리문을 돌려놓고 바로바로 결과를 못 보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돌려놓고 다음 날에 이게 적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일을 패턴으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잘 되어 있는지 오전에 확인을 하고 지난밤에 컴퓨터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런 거 확인을 좀 하고 또 이제 고객들한테 푸시 메시지 보내는 것 같이 배치로 돌아가는 거를 개발하는 업무 같은 것도 가끔 했는데요. 뭐 그런 게 이제 코드를 돌아가게 해주는 뭐 에어플로우 같은 시스템이 뭐 실패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주로 이제 지난 밤이나 주말에 문제가 없었나 살펴보는 일들을 오전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니어 때는 정기 보고가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 보고 있는 날에 데이터 뽑아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리더분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이제 낮에 회의를 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루틴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점심 이전에는 좀 간단한 업무들, 혼자 할 수 있는 업무들 그런 거 많이 하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돌아와서 점심 이후에 낮에는 뭐 하나 얘기를 해보면 저는 보통 점심 이후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회의하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에 다녔던 회사 자율출퇴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보통 회의를 뭐 점심시간 이후로 2시 이후로 회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은 정기회의가 있어서 2시에서 5시 항상 회의를 하고 다른 날에도 뭐 회의가 필요하면은 그 다 같이 일하는 2시에서 5시 코어 타임에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회의만 하는 건 아니고 맨날 회의 없을 때는 이제 그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점심 이후에 먼저 처리를 하는 편인데요. 뭐 가끔 어떤 일이 너무 안 풀릴 때는 다른 자잘한 일 하면서 뭐 미루다가 좀 저녁 이후에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강의안 제작이라든가 유튜브 썸네일이라든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보통 그런 편이에요. 보미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율 출퇴근할 때는 약간 그 회사에 오전에 회의 잡는 게 약간 매너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저랑 제 사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급하거나 일정이 영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면은 회의는 거의 점심 먹은 이후에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나 대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회의는 거의 대부분 오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출퇴근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일찍 나와라 하기보다는 그냥 별일 없으면 오후에 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점심 먹고 나서 하루 종일 미팅만 하는 그런 날들도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뭐 데이터리안에서 출근을 월요일만 하니까 그날 몰아가지고 미팅을 하는 건데 그때는 약간 그냥 그 점심 이후로 미팅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쌓여가지고 하루 종일 미팅을 많이 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사수님이랑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GA4로 전환된다고 해가지고 스터디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저희 캠프가 있었으면 이거 보고 하긴 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오후에는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스터디 같은 거나 뭐 컨퍼런스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있다 하면은 뭐 그런 것도 같이 받고 그래서 그때 스터디 할 때는 기존의 UA 버전으로 촬영된 강의에 뭐 GA 기능 몇 개 설명해주는 이런 강의들을 같이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같이 보면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저는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처럼 회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석을 하거나 뭐 대시보드 제작을 하거나 다른 분들 분석을 리뷰해드리는 일들도 맞아, 했었어요. 맞아. 네. 그런 식으로 업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퇴근 후를 얘기를 해볼까요? 벌써 신나네요. 아니 이렇게 점심 이후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바로 퇴근. 자 퇴근 네네. 퇴근 후에 뭐 하셨나요? 너무 선생님? 신나네요. 네, 퇴근 후에는 회사 생각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야지 저는 충전이 좀 돼가지고 메신저 같은 것도 멘션이 왔다 싶은 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안 보고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 본능적으로 슬랙 아이콘에 클릭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쵸? 왜 들어왔지 뭐야? 맞아. 슬랙 왜 맞아. 켜졌어? 그러니까요. 약간 진짜 본능적으로 클릭할 때가 있는데 아니야. 그러고 앱을 빨리 이렇게 꺼버려. 네.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충전을 위해서 회사 일하고 멀어지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뭐 경영 전략서도 읽고 마케팅 책도 읽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은 좀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할 때 대화하기가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의도를 가지고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읽는 건데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보미님이 뉴스레터를 되게 많이 보시는데 저는 뉴스레터는 진짜 취미생활에 대한 것만 읽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뉴스레터를 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로만 읽고 책으로 정보를 많이 접하는 편이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소설이나 에세이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방랑자들을 일하는 폴란드 작가의 책하고 와인 좋아하세요라는 와인 책을 읽고 있어요. 업계 관련 책은 앞에서 읽는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 가끔 읽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운동 다녀요. 네, 테니스를 뭐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이전에도 뭐 운동 하나씩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쭉 들어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전에는 집중도 부족하고 일할 시간도 짧으니까 뭐 오늘 할 계획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날에 못했던 거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보고 점심 먹고 이제 집중력이 있을 때 개발 업무를 많이 하는데 저는 퇴근하고 아주 가끔 저도 퇴근하고 회사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꼭 그 잠들거나 잠들기 샤워하기 직 샤워하면서 근데 아까 그거 안 됐던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요. 그럼 막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막 했다가 안 되면 A 하고 다시 가는데 맞아. 되면 그때부터 그것도 문제예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집을 이사를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을 분리를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도 내일 아침에 하자 이러는데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막 진짜 일어나가서 가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가끔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화장실 가는 걸 참으면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너무 해결해보고 싶으니까 뭐 화장실 급한데 계속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는 안 그러지만 좀 이렇게 뭔가 그 신경을 안 쓰면 자꾸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거 포스트잇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기. 화장실 오늘의 참지 할 일. 않기. 오늘의 할일 화장실 갔나요? 이런 거. 약간 유치원생들 교육할 법한.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제 그쵸, 사는 게 더 그쵸. 중요해요. 아니면 애플워치에 찹니다. 그럼 이제 1시간마다 일어나세요. 이런 게 뜨기 알람 해주고. 때문에요. 맞아요. 화장실 갈 시간. 저는 이제 저희 팀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개발자분을 알잖아요. 그럼 그 개발자분이 이제 밤에 그 폴리캐스트가 이렇게 계속 오면은 예은님이 뭘 또 깎고 계시는데?
예은이 요즘 뭐 하셔? 뭘 깎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샤워하거나 뭐 이럴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편인데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러 오기 전에도 제가 막 뭐 올렸잖아요. 그게 샤워하다 생각난 거예요. 진짜? 근데 밤에도 이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고 그러면은 아이디어 채널에다가 뭘 막 이렇게 적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샤워를 계속 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 영감의 원천 유소미를 샤워시킨다. 계속 시켜. 하루에 샤워 횟수를 늘려. 영감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샤워 10번씩 하기. 10번에서 10개 아이디어 내기. 욕조 안에 들어가 있게. 거기서 일하기. 욕조 반신욕 하루 종일 살 불려가면서. 웃기다. 샤워를 계속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상상 못 하시나. 해봤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저도 얘기를 해보면 선배님도 테니스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그 과몰입편 참여를 못해가지고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 오셨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한지 이제 4년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퇴근 후에는 주에 2, 3회 정도 필라테스를 가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리한 일을 하면서는 그 아침에도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종종 아침 수업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다른 회사를 다닐 때 사실 그때 데이터리한 일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했던 거였는데 뭐 강의 제작하고 하는 일들을요. 그래서 퇴근하고 뭐 이제 선미님, 보미님 이렇게 같이 했던 몇 분이랑 모여서 뭐 강의 회의를 하기도 하고 뭐 질문 들어온 거 답변 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게 데이터리안이 본업이 돼서 일을 한 지가 벌써 3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네. 시간이 좀 빠르네요. 네. 사이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고 커가지고. 정말 신기하죠. 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좀 일찍 시작한 편인데 얘기를 하려면 많지만은 제가 3학년 2학기 끝나고 인턴 취업을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까지 돼서 분석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학년이 4학년 그게 남았잖아요. 두 학기가? 그래서 졸업도 하고 싶은데 정규직 기회도 놓치기 싫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시면 이게 다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제 입장에선 그런데요. 그 정규직 전환될 즈음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다 비대면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대면으로 돼도 실시간으로 뭐 줌 수업을 하시는 강의가 있고 그냥 녹화한 강의를 아무 때나 들어도 되는 강의가 있었는데 최대한 그냥 녹화 강의로만 진행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강의 듣고 회사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보통 이제 퇴근하고 과제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고 했었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친 것 같고 좀 뭐야?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야, 지금이 기회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전면 비대면 하는 일도 사실 잘 없을 거고 왜냐면 내가 지난 학교를 다니면서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시간도 많은데 그냥 해버리자 싶기도 했었고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시작했고 또 난 돈 버는 게 좋아서 커리어를 빨리 시작했는데 학교 때문에 끝내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졸업 안 한 채로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무리해서라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학기에 학점을 보통 18학점? 17학점? 이 정도 15에서 20 사이로 듣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들을 여유는 없어가지고 한 학기에 한 10학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걸 좀 나눠서 듣는 바람에 좀 5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졸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를 2년을 2년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졸업장 받으러 학교 갔을 때 엄청 후련했어요. 그 경영 뭐라고 써있다? 제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 학사? 이렇게 써 있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고 학교 이름 써 있고 내 이름 써 있는데 와 이거 한 장 받기가 받으려고. 이렇게 힘들었나? 근데 맞아. 이거 받아서 너무 후련하다. 이제 끝났다. 이거 덮어버리고 집에 왔죠. 아니 진짜 그때 되게 후련했어요. 혜정님 완전 광기의 갓생러 같은데. 진짜 그때 미쳤었어. 근데 이거 약간 전설로 내려오는 학과에 몇 명 없는 그 선배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막 교수님들이나 이제 좀 남아있는 고학부 선배들이 아니 너희 힘든 것도 아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가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게 약간 전설로만 전해져 맞아. 오는 그 전설의 선배 같은데 몇 학번에 헤르미온느가 있었는데 왠지 학교 가면은 그렇게 전설의 선배로 불려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좀 그래 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저는 그랬는데 보미님은 퇴근에 뭐 하시나요? 저는 요새는 오전 시간이 좀 더 한가해서 오전에 운동을 하지만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고 나서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운동하러 갔었고요. 뭐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풋살도 하고 저는 맞아, 운동을 맞아. 진짜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퇴근 후에 했었고 그리고 이건 좀 웃긴 건데 그 회사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 그렇게 막 예능 얘기 뭐 드라마 얘기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사수분이나 뭐 제가 친하게 점심 같이 먹던 멤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듣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나는 솔로 얘기 이런 거를 점심시간에 막 들으면은 그거 대체 뭐지? 이거 오늘 점심시간에 들었는데 내일 점심시간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대충이라도 좀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진짜? 좀 찾아왔었어요. 회사 끝나고. 판사의 그래서 저는 별로 궁금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맞장구를 쳐주고 하려면 좀 알아야겠지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위한 드라마 서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저는 컨퍼런스나 미덥 같은 오프라인 모임을 되게 좋아했어서 뭐 테크 컨퍼런스 열리는 날에는 그런 행사도 되게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개발이나 뭐 IT 관련 행사들이 크고 작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큰 규모로 하는 데들 아니면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뭐 요즘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테크 컨퍼런스들을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뭐 선미님이 얼마 전에 발표하고 오신 데이터야 놀자라는 컨퍼런스 있고요. 네. 뭐 파이콘이라는 데도 있고 뭐 카카오에서 하는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나 뭐 네이버 데뷔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리안의 월간 데이터리안 세미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빼놓으면 안 되죠. 이번 달에도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덥들도 퇴근 후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들 데이터리안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도 그 전에도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창업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적당히 살 거면은 창업을 좀 말리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모로 창업하면 열심히 살아지는 것 같고 살아야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업하고 나서. 네네. 그러면 뭐 다음으로는 뭐 얘기를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 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대체 데이터 분석가 어떻게 됐는지,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한창 뭐 데이터 분석가는 뭐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했고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진짜 궁금한 거는 왜 데이터 분석가 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미님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만 지원을 했던 게 아니고요. 저도 혜정님이랑 비슷하게, 근데 조금 다른데 혜정님은 3학년 2학기 다니고 이제 인턴 취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블라블라 하신 건데 저는 일단은 대학원 3학기까지 다니고요. 대학원 이제 4학기까지 있었는데 3학기까지 다니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 휴학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은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원래는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영화제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 너무 박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도 뭔가 내가 배웠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에다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UX 리서처 이런 업무도 지원을 했었고요. 데이터 분석가도 지원을 했었고요. 뭐 이것저것 지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UX 리서치 업무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커피챗을 이제 갔는데 왜 지원했냐요? 이거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건 없는데요.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약간 또라이 같았어요. 기세다 기세. 취직도 기세. 취직도 이직도 기세다. 네네. 그래서 그때 UX 리서처 업무로 지원했던 회사가 A%라는 회사인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뽑아줬으면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이한 이유로 뭔가 사명감으로 뭐 데이터 분석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당시에 돈이 급하게 필요했고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쿠팡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미용실에서 들었어요. 어.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또 미용실 얘기하고 자주 가진 않는데 그 미용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출근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저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갈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대한 빨리 출근할 수 있냐. 내가 뭐 불러주시는 대로 갈게요. 뭐 저는 뭐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제 사람이 연봉은 어느 정도가 좋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연봉 어느 정도로 원하시냐. 근데 그것도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너무 기뻤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내가 받은 만큼 뭐 일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이 정말 사회 생초년생이고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저는 다 뿌려봤다고 했잖아요. 개 중에 그냥 하나 된 거거든요. 그 귀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리안서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배운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할 때도 채용 공고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 한두 개 될 것 같으면 그냥 내라라던가 그런 용기.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용기를 주신 거여서 저도 다 뿌리고 다녔어요. 막 파이썬, 심지어 파이썬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갑자기 코텍 막 보고 당연히 떨어지죠. 모르는데 어떡해. 근데 진짜 다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면접 경험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늘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연봉도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사실 데이터 분석도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많이 들었어요. 막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첫 회사에서 처음으로 연봉 협상을 할 때 엄청나게 다 준비해서 갔어요. 나는 이런 업무를 했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만큼을 주셔야 된다. 근데 웃겼던 게 대표님이 모시고는 이걸로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더 주시려고 생각했었나 봐요.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좋은 경험으로 넘어가기도 그렇죠. 했고 사실 초반에 저한테 많이 못 주셔서 나중에 더 많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걸 좀 배워서 그걸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세다. 기세다. 오늘 팟캐스트예요. 기세다. 저도 얘기를 해보면 저도 뭐 엄청난 이유는 없고 그 3학년 2학기 때 제가 인턴 취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3학년 때 이제 뭐하고 먹고 사나. 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했거든요. 돈을 빨리 벌고 싶었고. 네네. 그래서 취업 준비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경영대 학생들이 그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갈래가 많아서. 별의별 걸 다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많아. 그리고 다들 뭐 준비하는 데도 많고 해서 근데 저는 뭐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건데 그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왠지 일단 IT 업계가 멋있어 보였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IT 업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미지의 세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알파고 같은 느낌일까요? 챗 GPT 같은 느낌일까요?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들 대기업 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 가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돈을 빨리 벌고 싶은데 준비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몰라 저도 잘 준비 안 해서 뭐 모르는데 인적성, 뭐 무슨 시험도 봐야 되고 뭐 맞아. 이것저것 할 게 많죠. 시험도 뭐 채용을 위한 관문인데 그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자소서를 쓰고 자소서에 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나는 표현할 게 없어. 그냥 나는 일 잘할 것 같은데 뽑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성비 좋은 루트를 좀 찾아보다가 IT 업계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IT 업계에서 자소서 요구하는 데 많지 않을걸요? 별로 없죠. 이력서를 요구하죠. 내 이력이 있는 이력서랑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면 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간단한 거였고 이 정도 증명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도전을 해봄직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준비하는 거는 뭐 인적성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다른 데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IT 업계를 준비하고 공부했던 거는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개발을 먼저 공부를 했는데 뭐 제가 깊이 공부하진 않았지만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IT 업계에서 일단은 다른 직무를 막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데이터 분석가를 알게 됐는데
그때 막 한창 취업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봤는데 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영상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성향이랑 잘 맞을 것 같아. 분석하고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맞을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왠지 저거 난 것 같아. 성향은 나랑 맞는 것 같고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을 채우면 나는 거기에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몰라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무슨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막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 막 이러면서 막 유튜브에서 한참 그게 되게 많았어요. 섹시하고 싶으셨나요?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적 허영심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런 섹시한 그런 게 뭔가 어떤 외적인 게 아니고 두뇌가 섹시하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뭔가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 가장 섹시한 직업 뭐 약간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서 막 찾아보니까 뭔가 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 성향이랑은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해서 뭐 인턴하고 정규직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 섹시함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내 잠재력. 나에게 포텐이 있다. 저 처음 들었어요. 원래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신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없어. 먹고 사는 거 같아. 그쵸.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 저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님은 어떠세요? 저도 개발 공부를 먼저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한창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혜정님이랑 저랑 이렇게 학교 다닐 때가 그 개발자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비전공자 대상으로 개발 교육을 하는 동아리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컴퓨터과에서 나온 뭐 컴퓨터 동아리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타과생들을 받는 그런 개발을 알려주는 동아리는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가 나왔고 저는 애초에 고등학교 때는 또 이과고 그 대학에 가서는 문창과고 약간 이래가지고 근데 문창과를 결정을 한 것도 진짜 전과를 해가지고 그거 갔고 근데 전과를 한 이유는 그냥 학비 겁나 비싼데 이거를 취업을 위해서 쓰는 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가성비를 생각을 하는데 그 가성비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러게요. 가성비예요. 좀 남들과 다른 가성비네요. 남들과 달라서 이제 이 학비를 내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멋지다. 그때는 낭만이 있었어.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문창과에 갔고 사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 취업에 이 과가 뭔가 도움을 줄 걸 1도 생각지 않았고 문창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경영학과랑은 다르게 취업에 관련된 걸 배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 친구들은 애초에 다니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기술도 좋아하고 약간 이런 문학 뭐 이런 것도 좋아했어서 일단 문학적인 것들은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고 뭐 글 쓰는 거 배우고 있고 하니까 거기서 충족이 됐는데 기술에 관련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충족이 안 돼서 제가 따로 알아보고 뭐 동아리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익혔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개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이렇게 뭔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저도 개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되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할 때는 되게 몰입해서 했는데 뭔가 2% 부족하다. 약간 이것만 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이 일에? 약간 이게 코드를 짜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취업을 하더니 갑자기 데이터 분석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친해서 막 취업하고 난 뒤에도 뭐 축하한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고 그분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가가 됐는지도 막 들어보고 이랬었는데 그분 되게 얼렁뚱땅 데이터 분석가가 되셨거든요. 화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화학 관련된 회사를 갔더니 거기에서 데이터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뽑아보려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좀 친숙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마침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니 이번에 이런 일들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렁뚱땅 그렇게 됐다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약간 뭔가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에 대해서 엄청 막 고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됐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나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발을 들여보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스킬적인 측면, 뭐 이 직무 내가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나도 개발 이런 거 배웠었는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일하면서는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 소프트 스킬,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정말 오해에서 시작되는군요. 맞아요. 엄청난 오해에서 시작된 취업이었어요. 네. 되게 재밌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데이터 분석가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또 각자가 다른 대답을 하니까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거나 혹은 생각이 없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반대의 케이스인데요.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었고요.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하다가 개발자가 된 케이스예요. 약간 혜정님과 보미님은 개발을 공부하다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는데 저는 좀 반대?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저도 항상 그 3, 4학년쯤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로 먹고 살기는 싫고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도 IT나 혹은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데이터 분석 공부를 했었는데 데이터 분석도 재밌었는데 약간 내가 디자인하고 그 데이터 분석한 결과물이 실제 반영되는 과정이 즐거워서 개발을 시작했어요. 저 사실 기억나는 게 보미님이 했던 개발로 인해서 저도 엄청 그때 자극받고 막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막 시작한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냥 뭐 그냥 보미님이 깃허브에 뮤즈 같은 거였군요. 이제 깃허브에 플리리스트를 올려본다 이런 작업들을 보미님이 먼저 하셨었는데 저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해서 막 혼자 찾아가지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뭔가 이렇게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분석가와 또 데이터리한 데이터 분석가들의 데일리 루틴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 개발자로 일하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또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다양한 주제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쯤에서 오늘 마무리 소감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삼촌이 너 뭐 한다고 했지? 라고 물어보시면 이 팟캐스트 링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고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어떤 서비스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는 데이터나 업무가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경험 밖에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그런 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어서 매달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깨알 세미나 홍보를 또 한번 해보면 맞아요. 근데 뭔가 이번 팟캐스트를 하고 나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한마디로 정의될까 싶었는데 결국 정의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모호하고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선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마다 또 도메인마다 되게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한 건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딘가 소설가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이런 말은 아니었는데 그 소설가한테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는데 소설가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서 저는 소설을 씁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약간 이 팟캐스트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네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서 팟캐스트를 녹음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떠들어야 알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오늘 오랜만에 저는 이 얘기들을 다 듣고 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혜정님이 뭐 왜 데이터 분석가가 됐는지, 선미님이 왜 데이터 분석가가 됐는지, 뭐 이 일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저희 옆에서 보기도 했고 막 얘기도 들었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거랑 비교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땐 그랬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네 약간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듣는 분들은 이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고 저는 약간 추억팔이도 하고 약간 유익한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를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데이터 분석은 기세다. 다 기세다로 결국에는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되는 것도 기세다. 뭐 이직, 취업 다 기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화 예고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화는 과몰입편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약간 저희 시그니처 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과몰입편에서는 저희가 지금 가을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도 가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겨울에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가을 하면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화에서는 저희가 읽었던 책 그리고 뭐 독서하는 스타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만 얘기를 나눠봤는데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장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언제 책을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뭐 어떤 책들을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회차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 다음 화에서 만나요.